안녕하세요. 빅스터디의 남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의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시험위원회 승인을 얻어 교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구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점검 시간을 한 10분 정도 줍니다. 시험 시작 전에 각각의 지급된 재료의 개수, 그 다음에 수량들을 모두 확인하고 기구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시간에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바꾸어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확인 시간에 다른 걸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제어함 혹은 판을 포함한 작업대 판에서의 제반 치수는 밀입니다. 밀이고 치수 허용 오차는 외관, 전선관과 박스, 전원 및 부하측 단자대 등은 플러스 마이너스 30mm입니다. 3cm가 되겠고 제어판 내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mm, 내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입니다. 세 번째, 전선관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작업하고 전선의 굴곡 반경은 전선관 안찌름의 6배 이상에서 8배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어 함이 있습니다. 여기 단자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굴곡 반지름은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라고 아마 전기 설비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겠죠. 해서 보통 굴곡 반지름 되는 부분의 치수는 대략 한 10에서 15cm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한 12c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니까 외형이 참 잘 나오더라고요. 10에서 15cm 안짝을 하시면 굴곡 반경에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관이 작업판에서 뜨지 않도록 쉐드를 사용하여 튼튼하게 고정합니다. 즉 쉐드를 잘 박아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제어함 내에 기구 배치는 도면에 따르되 소켓에 채점용 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5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어함이 있습니다. 제어판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단자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계전기를 꼽을 수 있는 소켓 유들을 설치를 하는데 이거 간격을 너무 붙여버리면 나중에 감독관들이 테스트용 계전기를 꼽아야 되는데 이것을 꼽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의 간격을 적당하게 버려줘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꼽히지 않으면 시험 감독관들이 채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기구 배치를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갖고 배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제어함 배선은 미관을 고려하여 수평 수직 배선을 하고 전선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케이블 타일을 이용하여 균형 있게 배선합니다. 자, 여기 별표를 보시면 제어함 배선 시 기구와 기구 사이에 배선을 금지한다. 즉 여기 보면 소켓과 소켓이 있는데 이 사이에 배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선을 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소켓과 소켓 사이에서는 배선을 하면 안 된다.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 주회로, 보조회로, 접지회로, 전선의 색상과 굵기는 지시된 것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주회로는 모터 부분에 연결되는 선을 말합니다. 자, 모터 부분에 연결되는 선은 R, S, T 세 가지 선이 있고
각각의 선 색깔은 흑, 적, 청, 삼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지선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접지선은 색깔이 녹색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색상은 잘 맞추셔야 돼요. 주회로는 흑적청, 접지는 녹색, 그 다음에 보조회로는 1.5 스퀘어의 노란색 선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제어함과 전선관이 접속되는 부분에는 전선관용 커넥터를 사용하고 제어함에 5mm 정도 들어올리고 쉐들로 고정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배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각각의 배관에 맞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C관용 커넥터, 그 다음에 P관용 커넥터, 케이블 커넥터가 있는데 각각의 커넥터를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이 나무판 위에 커넥터를 살짝 걸쳐 놔야 됩니다. 5mm 정도.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제어함이 지급되는 것은 나무판을 지급하지만 실제는 제어함이기 때문에 이 배관과 이 함을 연결해주는 커넥터가 여기 꼽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mm 정도 들어 올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전원 및 부하 단자되는 제어 회로도 순으로 결선한다. 도면에 의한 순서대로 결선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전원측 및 부하측 단자되는 동작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원선의 색상에 맞추어 보통 RT상을 전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추어 100mm 정도, 10cm 정도 인입선을 인출하고 피복은 전선 끝에서 약 10mm 정도 벗겨둡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전원 단자입니다. RSTE 전원 단자면 보통 R과 T를 전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R과 T로 전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는 배관이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에 RT선을 10cm 정도 빼내고 여기에 피복을 1cm 정도 벗겨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벗겨둬야 나중에 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감독관들이 여기에 전원을 물려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시험시 유의사항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단자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나사를 견고하게 조입니다. 단자 조임 분량이란 전선 피복 제거가 2mm 이상 보이거나 피복이 단자에 물린 경우를 말합니다. 피복이 단자에 물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과도하게 피복을 많이 벗긴다라거나 그리고 너무 피복을 벗기지 않았을 때를 말하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조건에 뒀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과도하게 벗기면 감독관이 판단했을 때 위험하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채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mm 이상 보이지 말아야 되며 피복이 단자에 물렸을 때는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절연 피복 때문에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적정한 피복을 적정하게 픽업을 벗기셔갖고 작업을 해주는 작업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기 별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에 상관이 있습니다. 한 단자라는 것은 나사를 이제 쪼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에 전선 3가닥 이상을 접속을 하면 안 됩니다. 한 곳에 전선 최대 2가닥이에요. 3가닥을 접속을 하면 그거 보이는 즉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지켜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12번째, 동작 시험은 회로 시험기 또는 벨 시험기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 즉 소리가 나는 기기가 있습니다. 건전지를 이용하고
그 부절을 연결해서 소리가 나는 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회로 시험기, 벨 시험기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연결이 잘 됐나 안 됐나 테스트는 할 수 있으나 전원을 투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해서 요거 두 개로만 테스트가 가능하다. 13번째, 퓨즈 홀더에는 퓨즈를 끼워 놓아야 합니다. 자, 지급 목록에 보시면 퓨즈를 꼽을 수 있는 퓨즈 홀더와 퓨즈를 같이 줍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는 퓨즈 홀더에 퓨즈를 꽂고 덮개까지 덮어 놓으셔야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각종 계전기의 소켓. 계전기의 소켓. 소켓의 홈이 반드시 아래로 향하게 배치합니다. 자, 이 말은 소켓을 숫자가 보이는 정면으로 배치해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계전기를 꼽을 때 정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켓을 꼽을 수 있는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 홈을 반드시 어떻게? 요 모양으로 계전기 홈입니다. 이게 요 홈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설치했을 때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접지는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하고 접지는 도면에 표시된 부분만 실시합니다. 접지선은 입력 단자대에서 제어함 내에 단자대를 거쳐 출력 단자대까지 결선합니다. 즉 전원부터 모터가 있는 부분까지 모두 결선해 주어야 하며 모든 접지는 입력 단자대의 접지 측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모든 접지는 별도의 표시가 없을 때 모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접지를 하지 않으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번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사항 되겠죠?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 전기 기능사는 현재 연장 시간이 없습니다. 4시간 반이라는 시간 안에 요구된 작품을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 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첫 번째, 완성된 과제가 도면 및 배치도와 상이한 경우, 방향이라든지 결선 상태를 모두 포함해서 도면과 배치가 상이한 경우, 램프의 색상이 다른 경우와 혹은 스위치의 색상, 치수,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도면과 주어진 조건에 모든 것들이 맞지 않을 경우에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도면대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주회로 배선의 전선 굵기 및 색상 등이 유의사항과 다른 경우, 귀찮다고 주회로를 주어진 선 색깔 2.5 스퀘어의 흑적 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외에 1.5 스퀘어의 노란색 선을 쓴다든지 혹은 도면에 맞지 않게 색깔선을 다르게 쓴 경우에 채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주회로 배선의 전선 굵기 및 색상 등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어함 밖으로 인출되는 배선이 제어함 내의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어함이 있고요. 여기 단자대가 있는데 반드시 이 단자대를 거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급박하다고 이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선을 인출하는 경우에 지금 3번에 해당되는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내부에 있는 계전기를 외부에 있는 어떤 스위치나 램프와 연결할 때는 상부 단자대든 하부 단자대든 단자대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제어함 내부 배선 상태나 전선관 가공 상태가 불량하여 전기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정확하게 감독관이 전기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내부 배선이나 전선관을, 배관을 잘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 만들 필요도 없지만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도 이런 4번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숙련도를 쌓으셔서 내부 배선이나 전선관의 작업을 좀 깔끔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어함 내의 배선 상태나 기구 간격 불량으로 동작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어함 내의 배선 상태나 기구 간격 불량 등으로 동작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즉, 이 안에 계전기들을 꼽을 수 있는 소켓들이 있는데 간격을 적당하게 맞추지 못해서 계전기를 못 꼽는 경우가 이 5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 접지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접지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접지선 색상이 틀린 경우, 접지선 색상이 틀린 경우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곱 번째, 작품의 외형상 안정성이 결여되거나 조잡한 작품, 너무 엉망으로 만든 작품도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덟 번째, 컨트롤 박스 커버 등이 조립되지 않아 내부가 보이는 경우, 즉 원래 컨트롤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나사를 네 군데를 박는 홈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 곳 이상은 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잘 닫아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지 못할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다에 보시면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서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입니다. 즉 5cm 이상일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단 조건은 이 5cm를 넘는 곳이 몇 개소, 3개소 이상인 경우에 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잘 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두 곳 정도는 괜찮은데 세 곳을 넘어가면 불합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7번째,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무조건 작업이 끝나면 도면은 반납을 기본으로 합니다. 18번째, 시험 종료 후 완성 작품에 한해서만 작동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위에 나오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직접적으로 합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놓고 시험장에 입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